미국 초창기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치적으로 유도지들의 포퓰리즘이 발생할까봐 아주 노심초사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미국이 왜 직접 민주주의를 기피하고 간접 선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두 번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충 미국의 초창기 역사 정도는 아실 겁니다.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이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었다는 점, 그래서 미국에는 왕이나 전통적인 귀족 계급이 없었다는 점, 그래서 신분이나 계급 등이 평등한 사람들끼리 최초의 민주적인 제도를 이룩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 정도는 모두 아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점이 미국이 마치 지금의 현대판 민주주의 같은 제도를 건국 초창기 때부터 시작했다고 본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팩트가 아니에요. 미국 정치제도의 시작은 현대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 독립한 미국이 최초로 자신들의 정체로 선택한 건 공화국이었어요. 일단은 공화국의 뜻을 아주 간단히 정의하자면 왕 또는 황제, 이렇게 절대 권력자로서 특정 군주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 시스템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왕이 없는 나라, 황제가 없는 나라를 말해요. 인류 역사에서 공화국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가 한때 그리스, 그리고 또 한때의 로마였죠. 그런 의미에서 건국 초기에 공화국을 표방한 미국은 로마의 공화국 이후에 무려 1800년 정도가 지나서야 다시 등장한 근대 최초의 공화국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공화국은 민주주의 국가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공화국은 최고 권력자로서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귀족이든 평민이든 노예든 가리지 않고 모든 계층 계급에게 주권을 부여하는 정치체제는 또 아닙니다. 철저히 귀족 계급이 지배하는 나라, 그게 공화국의 본질이에요. 그리스 공화국도 그랬고 로마 공화국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공화정이 띠고 있는 귀족 정치스러운 면모는 미국 초창기의 정치제도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미국의 간접선거 제도죠. 흔히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부르죠.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서부터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그리고 대륙회의 연합규약, 미국 독립선언서와 미국 헌법 등 이렇게 건국 초창기에 이루어진 굵직굵직한 국가적 협약 등의 문서화 작업에 참여한 당시 13개 주의 대표 정치인들, 또 그와 관련된 그 외의 유력 인사들, 이들을 통칭하는 개념이 건국의 아버지인데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꿈꾸고 추진했던 공화국의 이상적인 이미지도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건국 초창기의 미국 정치인들은 개나 소나 그야말로 모든 계층, 모든 계급의 사람들을 정치에 참여시킬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물론 당시 미국에 정통성이 있다거나 명망이 있는 귀족 집안 사람들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한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이래야 했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할 만큼 식견이 풍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흑인이나 노예가 아닌 특정 나이대 이상의 성인 남자일 것. 그래서 당시 미국의 공화주의를 현대적인 민주주의 제도라고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결정권 행사에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계층, 계급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 초기의 정치제도 DNA에는 굉장히 엘리트 친화적인 속성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 뒤부터는 조금씩 더 많은 계층과 계급의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이 선거인단이라는 집단도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도 역시 건국 초기의 사정을 상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교통수단이나 통신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18세기 무렵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이력과 서사를 지닌 인물인지, 과연 대통령을 할 만한 역량의 인간인지, 진짜 믿을 만한 놈인지, 이런 것들을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이죠. 그래서 선거인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주에서 개중 똑똑한 놈들을 골라가지고 그 주의 선거 대표자로 임명해서 판단을 일임하는 거죠. 너희가 가서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조사해봐. 그리고 너희가 판단해서 직접 뽑아. 이런 논리인 거죠. 이러한 소수정의 선거인단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 보더라도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대중 심리에 기반을 둔 포퓰리즘을 얼마나 우려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특히 선거인단으로 구성된 이 간접 선거제도에 깃든 건국 초창기의 이 엘리트 친화적인 공화주의 이념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걸 좀 확실히 인지하셨으면 좋을 듯해요. 일종의 정치 철학, 아니면 정치학, 정치 경제학과 관련된 기본 상식이 되겠죠. 공화국 또는 공화주의는 그 자체만으로 절대 민주국가를 담보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화국, 공화주의가 민주적인 국가 시스템으로 승화하려면 반드시 별도의 개념이 추가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에도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이라는 말 앞에 민주라는 말이 있죠.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